오늘 8명 오시는 거 맞나요? 네, 좋습니다.
네, 그럼 슬슬 시작을 하겠습니다. 몇 분 들어오셨네요. 그, 시작하기 전에 찾다 보니까 재훈님이 그때 발표하시면서 언급하기도 하셨고, 또 찾다 보니까 재훈님이 정리하신 것도 나와가지고 약간 앞에서 발표하기가 부끄럽긴 한데, 어, 기록이 뭐가 있나요? 지금, 어, 아, 기록이 레코딩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네, 여튼 뭐 발표, 네, 그러면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도 뭐 전문 분야는 아니라서 혹시 뭐 듣다가 이상한 내용 있거나 하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는 그래서 카멜레온 어댑티브 코드 옵티마이제이션 for expedited deep neural network compilation이라는 논문 주제를 발표할 정태희입니다. 논문에서 좀 재밌는 내용이 있어서 먼저 가져와 봤는데요. 논문에서 갑자기 주석으로 뜬금없이 카멜레온은 주변 환경에 적응해서 살아남는 동물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그래서 우리 논문을 왜 카멜레온으로 지었는지 설명을 하는데 어, 이 카멜레온이라는 모델 또는 테크닉은 그 머신러닝 컴파일러의 디자인 스페이스의 그 베리에이션을 학습을 하고 적응을 해서 어, 그 하드웨어 컨피규레이션을 찾아내서 뉴럴넷 컴파일레이션을 빠르게 해주는 모델이기 때문에 이렇게 카멜레온으로 이름을 지었다라고 합니다. 먼저 카멜레온 설명을 하기 전에 전체적인 모델 컴파일레이션 워크플로우를 먼저 좀 보자면은 프로그래머가 그 딥러닝 모델을 작성을 해서 그 딥러닝 모델이 어떤 컴파일러 패스들을 거쳐서 마지막에 타겟 하드웨어까지 가는 과정 자체를 그 모델 컴파일레이션이라고 하고 그래서 처음에 모델을 만들어서 프론트엔드 컴파일을 거쳐서 다시 머신 코드 제너레이션을 하고 머신 코드를 옵티마이즈해서 마지막에 이 옵티마이즈된 코드가 나오는 것까지를 모델 컴파일레이션 워크플로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 커버하는 건 아니지만 그 앞에 있는 것들을 한번 그냥 리캡을 해보자면은 처음에 타겟 인디펜던트 패스는 그 모델 자체의 시멘틱을 보고 또 컴파일러가 전통적으로
옵티마이징 컴파일러라는 부분에서 이 코드 템플릿을 가지고 그 코드 템플릿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들을 기준으로 해서 그 디자인 스페이스를 구축을 한 다음에 그 디자인 스페이스 안에 있는 컨피규레이션들 중에서 제일 최적화된 코드를 만들어내는 컨피규레이션 오스타를 찾아서 그 오스타를 기준으로 코드를 제너레이션 하는 것이 이 옵티마이징 컴파일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뭐 시뮬레이션이나 아니면은 하드웨어 뭐 계산만으로 실제 실행 시간 알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 실제 액추얼 런타임 퍼포먼스를 재기 위해서 하드웨어랑 왔다 갔다 하면서 실제로 모델이 얼마나 잘 작동을 하는지 재는 게 꼭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이 놓을 수 있는 노비라고 할 때 이런 각각의 노브를 최적화할 수 있는 옵티마이제이션 파라미터라고 보고 이런 파라미터의 예로 뭐 타일링을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루프를 얼마 이상 루프를 돌면 언롤링을 할 건지 이런 것들을 기준을 두게 되고요. 그래서 서치 스페이스가 한 10에 10승 정도 된다고 얘기가 돼 있는데 이 10의 10승이 어떤 단위인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큰 스페이스인 걸 알 수 있고 그래서 이 상당히 큰 스페이스를 탐색을 하기 위해서 이 스페이스 안에서 최적화된 컨피그레이션을 찾아가는 과정이 상당히 효율적으로 설계돼야 한다는 것을 그 리퀘어먼트로 두고 있습니다. 또한 이터레이션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하드웨어 메저먼트 자체를 적게 할수록 그 하드웨어 메저먼트 시간이 줄어들고 전체 컴파일 시간도 줄어들게 되니까 이 옵티마이징 컴파일러가 더 빠르게 모델을 최적화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논문에서 매즈는 18인가로 컴파일레이션 타임 비교해봤던 것 같은데 오토 TVM의 경우에는 10시간 정도의 최적화 시간이 걸렸다라고 써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하드웨어 메저먼트를 줄이는 방법으로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코스트 에스티메이션이 그냥 정말로 하드웨어로 모델을 돌려서 코스트를 재는 것뿐만 아니라 이 몇 번에 측정을 한 다음에 이 측정을 한 것 어떤 코스트 모델을 만들어서 코드를 보고서 이 코드의 실행 시간을 대략적으로 예측하는 어떤 모델이 있으면은 그 모델을 가지고 실제 하드웨어까지 가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어떤 컨피그레이션이 빠르겠다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더 효율적으로 하드웨어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코스트 에스티메이션 하는 모델 자체가 어떤 특정 컨피그레이션들만 계속 보게 되면은 실제로 안 봤던 컨피규레이션이 더 좋은 컨피규레이션일 때에도 이것들을 탐색을 할 수가 없게 돼서 오버피팅의 문제가 발생해서 최적화된 그 세팅을 찾을 수가 없게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 전에 있던 그 어프로치들을 보면은 컨피규레이션 탐색 과정에서는 뭐 일단 손으로 핸드 오티마이즈 된 하드 코딩된 오티마이제이션들이랑 컴파일러 휴리스틱들을 전통적으로 써왔고 그 다음에 앞에 뭐 텐서 컴프리hen션 논문에서 나왔던 유전 알고리즘을 쓰는 것도 있고 오토 TVM의 경우에는 시뮬레이티드 어닐링을 쓰고요. 그 다음에 다이버시티 어웨어 익스플로레이션이라고 이렇게 아까 봤던 오버피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컨피규레이션 셋에 없는 새로운 컨피규레이션을 계속 넣어주는 과정도 시도가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코스트 에스티메이션에서는 뭐 일단은 제일 당연히 해야 되는 걸로는 하드웨어에서 실제로 실행 시간 측정하는 게 있겠고요. 그 다음에 머신러닝 베이스 어프로치들이 많이 쓰였는데 일단 오토 TVM이나 지금 카멜레온 둘 다 쓰고 있는 거는 그 코드 자체를 임베딩으로 하고 있는 트리를 가지고 그거를 또 뭐 부스트, 트리 GRU 이런 임베딩에 넣어서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마 논문에서 이 부분이 제대로 안 나와 있어서 확인을 제대로 못 해봤는데 오토 TVM이랑 카멜레온의 XG 부스트를 썼을 때 성능을 비교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XLA 최적화 논문이 또 보다가 찾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그래프 뉴럴넷이랑 또 LSTM 또는 트랜스포머를 사용해서 임베딩을 만들어서 이 임베딩을 기준으로 실행 시간을 예측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스트 모델에서 어, 머신러닝이 많이 쓰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럼 이런 것들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면은 먼저 그 컨피규레이션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이터레이션이 많이 걸리고 그 다음에 각각의 이터레이션마다 하드웨어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도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슷한 컨피규레이션을 계속 여러 번 측정을 하다 보면은
어차피 하드웨어가 하는 계산들이 비슷비슷해서 이거에서 컴퓨팅 리소스가 낭비가 되고 또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새로운 컨피그레이션을 넣어주게 되면은 이것들이 뭐 메모리 레이아웃을 고려 안 하고 컨피그레이션을 넣어줬다거나 하면은 아예 뭐 메모리 에러가 나거나 해서 하드웨어 리셋을 하는 타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또 너무 안 좋은 컨피그레이션은 실행 시간을 오히려 더 늘려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문제점이 있었고 또 코스트 에스티메이션은 아까도 살짝 설명을 했었는데 오버피팅이 되는 코스트 모델의 경우에 그 오버피팅 돼서 최적화된 컨피그레이션을 계속 찾으려고 하지 그 컨피그레이션 셋을 벗어나서 다시 찾으려고 하지 않아서 실제로 더 새롭고 빠른 컨피그레이션을 찾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카멜레온은 이 코스트 에스티메이션 과정은 건드린 것 같지는 않고요. 컨피그레이션 익스플로레이션, 저 탐색 과정에서 두 가지 해법을 제시를 했는데 첫 번째가 어댑티브 익스플로레이션이라고 그 강화학습을 사용해서 그 컨피그레이션 탐색하는 엔진을 만들었고 두 번째는 어댑티브 샘플링이라고 해서 만들어진 컨피그레이션들을 특정 클러스터들로 나눠서 이 클러스터들만을 가지고 실제 하드웨어 계산을 돌려서 하드웨어에서 반복적인 계산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까 말했던 그 코스트 모델의 오버피팅을 방지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완전히 뚱딴지 같은 컨피그레이션을 만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메인 노울리지를 가미한 샘플 신테시스라는 거를 만들었는데 이거는 뒤에 가서 조금 더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두 개를 같이 썼을 때 컴파일레이션 타임에 있어서는 4.45배 정도의 발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인퍼런스 성능 면에서도 오토 TVM으로 최적화된 모델 대비 5.5% 정도의 성능 향상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네, 먼저 그 강화학습을 사용한 어댑티브 익스플로레이션을 보면은 이거는 액터 크리틱 스타일 리인포스먼트 러닝이라는 걸 썼다는데 저도 강화학습 쪽을 뭐 많이 보진 않아서 그냥 보고서 읽히는데 정리를 했는데요. 처음에 폴리시 네트워크랑 밸류 네트워크 두 가지의 네트워크가 있고요. 폴리시 네트워크가 벡터로서 작동 역할을 해서 이 각각의 아까 말했던 노브들 컨피그레이션들을 값을 올리거나 내리거나 또는 값을 유지시키거나 하는 그런 액팅을 하고요. 그러면 이걸 기준으로 이미 있던 컨피그를 업데이트를 하고 이 업데이트된 컨피그를 밸류 네트워크가 코스트 모델을 통해서 받은 리워드, 그러니까 이거의 실제 예상되는 실행 시간인 것 같은데, 이거를 가지고서, 액터한테 이게 뭐 얼마나 좋다 아니면 나쁘다의 피드백을 주면은, 이 피드백을 기준으로 폴리시 네트워크가 학습을 하고, 학습된 걸 기준으로 또 컨피그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을 하게 되고요. 이 과정에서 이 크리틱, 그 밸류 네트워크는 디자인 스페이스 자체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폴리시 네트워크는 그 액션에 기반한 에러를 가지고 어떤 상황, 액션이 인풋으로 들어왔을 때 최적의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알, 뭐 학습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플래시 네트워크는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은, 이 현재 있는 컨피그레이션에서 어떻게 하면 더 최적화를 할 수 있을지 그 더 좋은 컨피그레이션을 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밸류 네트워크는 이거를 그 밸류 펑션, 그러니까 디자인 스페이스에서 그 피트니스 값 또는 그 실제 런타임 값으로 가는 그 펑션을 러닝을 해서 이 러닝된 펑션을 기반으로 폴리시 네트워크에 계속 피드백을 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RL 테크닉적인 부분이라서 저도 찾아보진 못했는데 프록시멀 폴리시 옵티마이제이션이라는 걸 썼다고 하고 또 모델은 아키텍처 서치를 통해서 찾았다고 하고요. 어, 그래서 앞으로 이 컨피그레이션들을 S세타라고 부르는 이 실제로 처음에 나온 컨피그부터 해서 쭉 뭐 n개의 컨피그가 있다고 하면은 n개를 전부 다 S세타로 보고 그 다음에 어댑티브 샘플링 스텝으로 넘겨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포인트 하나하나가 다 모여서 S세타가 된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어댑티브 샘플링은 어떤 발견을 시작을 했냐면은 이것들을 뭐 어떤 넙들을 기준으로 플롯을 해놨을 때 클러스터져 있는 게 보이고 각각의 클러스터된 컨피그레이션들의 경우에는 이
각 센트로이드 값에서부터 어느 정도 벗어났을 때, 그러니까 80% 벗어났을 때까지도 약 20% 정도밖에 런타임이 차이가 안 난다는 발견을 해서 이 정도면은 사실 이거를 하나하나 다 돌려볼 필요 없이 그냥 센트로이드만 돌리는 걸로 쇼부를 봐서 하드웨어 메저먼트를 획기적으로 줄였고요. 이 K-means 클러스터링으로 간단하게 그냥 샘플링 해서 센트로이드만 잡아서 이 N개의 샘플들을 K개로 줄인 것 같은데, 뭐 스레솔드 베이스드 스위프트 메타 서치라고 되게 복잡한 이름의 테크닉을 썼는데, 실제로 봤을 때는 그냥 K 값을 조금씩 늘려가면서 이 K 값의 증가에 따른 로스의 감소가 어느 역치 이하일 때 그걸 엘보 포인트라고 보고 거기서 클러스터링을 중단하는 방식을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 너무 작은 컨피그레이션의 개수를 선택하지도 않고 또 너무 많아서 중복된 계산을 하지도 않는 적절한 K를 찾았다고 하고요. 그 다음으로 샘플 신테시스 과정이 있는데, 그러면은 아까 이 클러스터링을 하게 되면은 하나의 이터레이션 안에서는 어, 계속 중복되지 않는 컨피규레이션을 시도해 보기 때문에 그 하나의 이터레이션 안에서는 계산의 중복을 줄이지만, 근데 그 다음 이터레이션에서 또 같은 종류의 컨피규레이션이 나왔을 때 이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아직 없어서 그 같은 컨피규레이션이 발견됐을 때 이거를 어, 새로운 거를 넣어주자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새로운 컨피규레이션이 아예 말도 안 되는 컨피규레이션이면은 이 하드웨어 리셋을 한다거나 하는 문제가 발생해서 속도가 더 줄어들게 될 거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안 하자, 안전이 그냥 조금만 바꾸자니 리든더시 문제가 있고, 그래서 최대한 아직까지 해보지 않은 컨피규레이션이면서 좀 안전한 초이스를 하기 위해서 되게 간단해 보이는데 이게 잘 됐다는 게 좀 신기한데, 어쨌건 이 컨피규레이션 전체 스페이스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컨피규레이션 값, 그 최빈 값을 구해서 이 컨피규레이션의 최빈 값들로 새로운 컨피규레이션을 만들어서 넣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드로 정리한 거를 보면은 처음에 캔디데이 셋이 이걸 채우는 건데 뭐 S세타 A 스페이스가 나왔다고 하고, 그러면 처음에 여기 첫 포모는 지금 K민즈랑 K민즈에서 K값 늘려가면서 새로운 캔디데이트를 찾아가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그 새로운 캔디데이트들이랑 가까이 클러스터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새로 뽑은 후보들이 그 중에서 이미 비슷한 컨피그레이션들이 있으면은 걔네를 이 현재 가지고 있는 전체 캔디데이트들의 최빈 값으로 바꿔주는 연산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캔디데이트를 만들어주고요. 그러니까 어댑티브 샘플링 각각의 스텝에서는 이미 해봤던 측정은 다시 안 해도 되게 되는 것이죠. 뭐 여기까지가 그 알고리즘 설명이고, 실제로 결과를 보자면은 먼저 어댑티브 샘플링 결과가 되게 좀 임프레시브한데, 어, 여기에는 L들은 각각의 어떤 알렉스넷이나 아니면 VGG나 레즈넷에서 뽑은 특정 레이어들의 결과고요. 그래서 이 어댑티브 샘플링 결과를 먼저 보자면은 시뮬레이티드 어닐링, 그러니까 TVM의 탐색 메소드를 쓰던지 아니면은 여기에서 썼던 아래를 쓰는 어댑티브 익스플로레이션을 하든지 어댑티브 샘플링을 씀으로써 이 하드웨어 메저먼트 수를 뭐 거의 2배 정도 줄인 게 보이고, 또 아래를 썼을 때 좀 더 많이 줄인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토 TVM의 시뮬레이티드 어닐링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어댑티브 익스플로레이션 아래를 쓰면은 뭐 다 어느 정도 임프루먼트가 있고, 평균적으로 2.8배 정도 더 많은, 더 적은 수의 스텝을 가지고 이 컨버지를 한 거를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오토 TVM에 있던 다이버시티 익스플로레이션이라는 테크닉은 사실 그 논문에서 그렇게 막 효과적이진 않았다라고 하고, 또 이 보면은
다이버시티 익스플로레이션을 했을 때 오히려 지금 효율이 줄어드는 레이어들도 보이는데, 근데 그 어댑티브 샘플링을 했을 경우에는 그런 거 없이 웬만한 케이스에서 다 훨씬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준 거를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그 컴파일레이션 스피드업이랑 그 다음에 임프루먼트를 보자면은 처음에 일단 옵티마이제이션 타임 측면에서는 어, 카멜레온,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있는 애가 4.45배, 그리고 아웃풋 퍼포먼스, 그 런타임 성능은 6% 정도 늘어난 걸 볼 수 있고요. 이거를 나눠서 보자면은 어댑티브 익스플로레이션 RL만 사용했을 때는 사실 뭐 옵티마이제이션 타임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런타임 퍼포먼스에 있어도 그렇고 막 엄청나게 임프루먼트가 있지는 않은데, 오히려 시뮬레이티드 어닐링이랑 어댑티브 샘플링, 클러스터링을 같이 썼을 때 거의 그냥 카멜레온이랑 비슷하거나 좀 조금 더 떨어지는 정도의 성능 향상을 보인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RL이 좀 더 노블티가 있고 좋은 되게 팬시한 테크닉이긴 하지만 그 클러스터링만 썼을 때도 이미 충분히 퍼포먼스 측면에서는 잘 작동을 한다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아까 그 슬라이드를 다시 가져와 정리를 해보자면은 어댑티브 익스플로레이션에서 RL을 사용해서 이 이터레이션 자체의 수도 줄였고 또 어떤 디자인 스페이스를 러닝을 해서 새로운 그 컨피그레이션을 제안을 하는 거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사실 이 결과를 보자면은 이 스페이스 그 엄청나게 런타임 퍼포먼스가 좋아진 게 없기 때문에 그냥 RL만 썼을 때 이 RL 그 강화학습 모델이 실제로 지금까지 안 봤던 컨피그레이션을 러닝을 했냐고 하면은 그거는 좀 의문이 드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댑티브 샘플링은 그냥 간단하게 클러스터링만 썼고 또 도메인 노울리지를 사용해서 새로운 컨피그레이션을 제안을 했다고 한 것도 그냥 최빈 값을 취한 건데, 이 정도 간단한 어프로치로 성능 향상이 오히려 잘 나왔다는 게 좀 더 놀라웠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 논문에서 좀 더 설명을 했더라면 좋았을 것 같은 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아래를 사용해서 그 스텝 수 자체는 2.8배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하지만 시간 면에서는 또 1.18배 정도밖에 줄어들지 않아서 어쨌건 보이지 않는 오버헤드라거나 아니면은 RL 모델이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돌리는데도 좀 시간이 걸렸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런타임 퍼포먼스 자체는 RL을 사용했을 때는 거의 임프루브가 안 됐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논문에 사용됐던 모델들이 뭐 알렉스넷이나 아니면은 레즈넷, VGG 다 그냥 리니어하게만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좀 더 복잡하게 퍼져 있는 모델들, 뭐 나스넷이나 인셉션 같은 애들을 같이 해봤다면 좋았을 것 같고, 또는 뭐 트랜스포머도 트라이 해볼 수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리고 레이어들이 전부 컨볼루션 레이어들의 퍼포먼스만 나와 있어서 혹시 뭐 왜 그 플리 커넥티드 레이어는 안 했는지가 좀 궁금했는데, 어, 멤머리 이미 뭐 다 옵티마이제이션이 끝난 분야라서 안 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여튼 그렇습니다. 네, 지금 뭐 발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그러면은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그냥 잘, 조금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는데, 채빈 값으로 대치해가지고 도메인 어댑테이션 했다는 게, 그게 한 번만 다시 설명해 줄 수 있으세요?
잘 들리신 거 맞죠? 아니요, 저 하나 말씀하셨었나요, 정태희님? 아, 저는 잘 안 들리는데 혹시 저만 안 들리는 건가요? 저도 잘 안 들리는 것 같습니다. 아, 네, 그쵸. 예, 저 지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데 혹시 누구 말씀하셨나요? 제가 아무도 말씀하시면 안 들려가지고. 아, 그런가요? 혹시 제가 아까 그 최빈 값으로 대치하는 거 좀 더 한 번만 다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 이렇게 질문드린 거 아예 못 들으신 거예요? 어, 아, 아, 뭐지? 안녕하세요. 저 혹시 제 말씀 들리시나요? 어, 발표자님. 네, 아, 이제 제 들리시나요? 목소리 들리시나요? 아, 네. 네네. 예, 저도 약간 끊기긴 한데, 예, 잘 들리네요. 예. 아, 네. 아, 그래서 그냥 채팅으로 다시 질문 드려도 되는데, 뭐지? 네. 새로운 캔디데이트 만들 때 좀 네네. 다이버시티를 위해서 네. 케빈 값을 기준으로 그 새로운 캔디데이트를 생성한다고 네. 하셨는데, 요거 좀 한 번만, 이게 좀 성능 향상에 많이 기여를 했다고 하시길래, 이게 한 번만 더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저 도메인 알리지를 네. 채빈 값으로 아, 어댑테이션 했다는 게. 네. 네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 코드를 봐야지 좀 확실해질 것 같긴 한데, 어, 일단은 보면은 그냥 지금까지 안 봤던 컨피그레이션을 새로 만들기 위한 작업으로서 쉐딩 값으로 새로운 컨피그레이션을 만들어주는 것 같은데, 그래서 도메인 노리지라고 하는 거는 지금까지 검증된 컨피그레이션들을 합쳐서, 그래서 제일 많이 나왔던 컨피그레이션이면은 어쨌건 하드웨어에서 페일이 나진 않을 거니까 그렇게 합쳐서 넣는 게 도메인 노리지라고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빈값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이런 서치 스페이스에서 뭐 지금은 타일 Y랑 X만 있겠지만 논문에는 12개 정도의 파라미터가 있다고 했고요.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타일 X에 대해서 제일 많이 나온 파라미터라고 하면은 뭐 이렇게 뭉쳐져 있는 부분, 예를 들어 트리 값이 60이라고 하면은 새로 나온 컨피그레이션이 중복이 되면은 그냥 이걸 이렇게 뭐 60, 40 뭐 이런 식으로 최빈 값으로 치환을 해줘서 새로운 컨피그레이션을 만들어줬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런 거군요. 네. 아, 그리고 이거 피규어 7에 오브 하드웨어 네네. 메저먼트라고 해서 익스플로레이션은 뭐 어디 갑자기 안 들려요. 안 들리네요. 저거는 논문을 읽어보면 그래서 이 튜닝하는 스텝이나 이런 거는 미리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나서 모델이 트레이닝 다음 과정부터 탐색을 했다라고 나온 것 같은데,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좀 그런 것 같긴 하네요. 죄송합니다. 제 인터넷이 튕겼었는데 혹시 다른 분 아, 질문하셨으면 그거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혹시 말하던 게 재훈님, 어디까지 네, 어, 재훈님이 질문하셨나요? 네, 재훈님 질문 다시 한번 채팅방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네, 질문하셨고, 그, 논문에서 뭔가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이나 이런 거를 먼저 진행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부스트 모델 사용 자체를 먼저 한 건지 아니면은 시뮬레이티드 어닝링이나 아니면 뭐 RL이나 둘 다 엑스부스트 모델은 있는 상태에서 그거를 호스트 모델로 사용을 하고 걔는 픽스를 한 상태에서 RL 모델만 학습을 했다는 건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재민님 피규어 7에서 시뮬레이티드 어닝이랑 어댑티브 익스플로레이션까지만 말씀하시다 끊겼었거든요. 예, 저는 예, 그냥 해결된 것 같아가지고 예, 저는 질문 답변 안 해주셔도 됩니다. 예. 아, 네네.
이게 그 뭐지? GitHub에 뭐가 있긴 하던데 그거 네, 한번 뭐 이렇게 보셨었나요? 코드는 자세히는 안 봤어요. 아, 그래서 이게 그 TVM 뭐 해당 커밋이 네, 서브 모듈로 들어와 있고 자기들이 결국 네, 거의 TVM 쓰는 거니까 나머지는 쓰고 그 익스플로레이션 하는 거랑 저 어댑티브 네, 샘플링 부분만 코드를 이렇게 치환하도록 돼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네, 네, 관리는 계속 안 되고 있는 것 같죠? 이게 저자가 뭔가 TVM은 계속 버전업이 되니까 네. 네, 어, 제가 그 사용해본 원래 레포지토리는 비트버프에서 올라와 있다고 봤던 것 같은데. 제가 코드 사용해보려고 한 적이 있는데 아, 예, 그거 예. 이제 최신 GitHub에서 TVM에서 사용하려고 하면은 코드를 좀 수정을 좀 해야 되더라고요. 아, 네. 그리고 또 이제 이걸 실제로 돌려봤었는데 이게 그 생각만큼 그게 성능이 페이퍼에서 말하는 것만큼 이렇게 시간이 줄어들고 그리고 또 성능이 좋아지진 않더라고요. 이제 모든 네트워크에 대해서 네. 이게 아래쪽 문제인지 아니면은 제가 이제 붙이는 아, 과정에서 수정한 부분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어, 논문 결과만 보면 사실 아래를 아예 안 쓰고 그 샘플링만 했어도 성능 향상이 되게 잘 나와야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음, 의심스럽다기보다는 모델마다 차이가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그 어댑티브 샘플링을 할 때 되게 생각보다 네. 그 필터링이 되게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 1000개 정도 매저를 해야 네. 되는데 이제 실제로 이제 네. 이 페이퍼 앞에 브레이크다운이 있을 건데 매저 하는데 브레이크다운에 되게 시간을 많이 써서 이제 그걸 줄이자라는 게 이제 좀 그 어댑티브 샘플링을 쓰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서 이걸 써보면은 실제 하드웨어 매저하는 게 1000개 중에서 한 10개 정도가 실제 하드웨어에서 매저가 되고 그 나머지는 다 네. 줄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생각보다 다른데 오버헤드가 있는지 그 최적화하는 시간 자체도 네. 뭔가 이 정도까지 한 5배? 뭐 이렇게까지는 줄어들지 않는 것 같아서 그건 제가 좀 네. 잘못 사용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원래는 그럼 1000개 후보가 있으면 1000개를 다 매저 하던 거를 10개로 줄였다는 뜻인가요? 네, 그 어차피 그 오토 TVM에 이제 그 네. 콜레이션 하는 것만 SA에서 이렇게 바꾸게 되면은 오토 TVM 설정을 이제 총 매저하는 버짓을 몇 개로 잡을 건지를 넣어야 되는데 그게 아마 네네. 제가 1000개로 이제 했을 때 여기서 어댑티브 샘플링 네. 거치면서 한 10개 정도? 한 오더가 한 그 정도쯤으로 바뀌더라고요. 실제 매저되는 음, 게. 음, 네. 이게 혹시 뭐 논문에 있겠지만 결과는 하드웨어는 하나에서 이렇게 한 건가요? 하드웨어가 그 GPU 마이너나 CPU랑 GPU 마이너나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GPU는 확실히 있었던 것 같고요. 이게 그 발표자님이 원래 그 텐서플로 라이트 쪽 하신다고 하시기도 했고 이게 결국 이 네. 논문도 뭐 익스플로레이션 알고리즘을
그 reinforce로 바꾸고 뭐 어댑티브 샘플링을 하더라도 결국 네네. 그 한계점은 그 템플릿이 하드웨어별로 좀 다 짜져 있을 텐데 그 템플릿이 똑바로 네네. 안 짜져 있으면 결국 맨 마지막에 얻는 그 레이턴시는 거의 맥시멈 레이턴시는 거의 비슷비슷할 텐데 제가 좀 이런 거 오토 네네. T브레임으로 돌려보면은 그러니까 텐서플로 라이트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 뭐 갤럭시 S10 같이 좀 오래된 CPU를 가진 이제 스마트폰은 이제 오토 네. TVM이 텐서플 라이트보다 약간 더 좀 좋게 나오던데 좀 20나 20 네. 정도까지 되는 이제 스냅드래곤 865 정도만 되더라도 음, 그 그리고 템플릿이 좀 구려서 그런가 네네. 이게 그 텐서플 라이트하고 성능이 많이 차이 나더라고요. 텐서플 라이트는 속도가 되게 빠른데 그 약간 그쪽으로 좀 뭔가 뭐, 아시는 부분이 있나요? 텐서플 라이트 좀 핸드 튠된 커널 코드가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좀 네. 템플릿에 반영하기 어려운 요소가 있다던가. 일단은 저는 오토 TVM이 뭔가 더 열심히 CPU 맞춰서 튜닝하니까 당연히 빠를 줄 알았는데 그게 GPU에서 돌릴 때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저는 이거 CPU에서만 했었어요. 아, CPU에서요. 네. CPU에서 뭔가 벡터라이제이션 이런 거 오퍼레이션을 잘 써가지고 뭐 최적화를 열심히 했다고는 들었는데요. 근데 뭐 사실 텐서플로라이트는 코드 자체가 하드웨어마다 막 엄청나게 바뀌거나 아니면 컨볼루션 파일링 개수마다 엄청나게 바뀌진 않을 거라서 그냥 어디서든 좀 빠르게 돌리려고 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CPU에서 돌리면 그 XNN 팩이라는 게 아마 그 약간 그 뉴럴넷 돌리는 가속하는 라이브러리일 텐데 얘 보면은 그 아키텍처별로 좀 어셈블리 코드를 잘 작성을 해놔서 그걸로 최적화를 했다 정도만 저도 알고 있어요. 네. 죄송한데 여기 잘 못 들어가지고 링크만 여기 채팅에 좀 붙여넣을 수 있어요? 그 어셈블리 코드. 아, 네네. 아, 예, 감사합니다. 그럼 이게 텐서플 라이트 백엔드 쪽에 요거랑 같이 붙어 있는 건가요? 네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앤서로도 해봤는데, 뭐, 조금 더 나아지긴 하는데, 비슷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왜 텐서플 라이트는 이렇게 빠른 건가 싶어서 좀 궁금하긴 해서, 네. 또 모델마다 많이 다를 것 같긴 한데 어떤 모델 돌리실 때 달랐나요? 되게 그냥 클래식한 그 VGG 돌렸는데, 네. 네. 예, 앤서로 하던가, 그냥 거의 튜토리얼 코드를 가지고 돌린 거긴 한데, 예, 뭐, 네. 트라이얼도 많이 좀 해보고 했는데도, 네. 그래서 뭔가, 근데 일단은 텐서플 라이트는 그렇게 뭐, 모바일 CPU 그 버전에 따라서 그렇게 확확 다른 커널 코드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는 말씀이시죠? 네,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코드를 열어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F 심플로트 뭐 32 콤브 보면은 네, 뭐 그냥 각각이 어떤 케이스인지 모르겠는데 케이스별로 이렇게 그냥 작성을 해놓은 앞 네온 라이브러리에서 작성을 해놓은 것 같고 이 부분은 저도 그냥 누가 잘 해놨겠구나 하고 안 봤는데 그렇게 막 역시. 어떤 CPU 특정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동생님 알토스에서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네, 이거는 아마 암용 엑셀러레이션 라이브러리라서 텐서 RTO에 쓰면은 TF 마이크로가 들어가야 되나?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일단은 그 도큐멘테이션 보면은 일단 타겟이 암이랑 웹 어셈블리 x86라고 하는데 어 그러게요. 서포티드 아키텍처가 암이랑 웹 어셈블리는 제가 잘 몰라서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주신 것 중에 그 샘플링 관련해서 좀 코드를 봤는데 이 신테사이즈 샘플이 그 새로운 샘플 찾는 과정인 것 같은데 정말로 그냥 샘플 dim 각각의 디멘전에 대해서 정말 최빈값 찾아서 넣어주는 것 같습니다. 더 질문 없으시면 이 정도에서 마쳐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